하시고 차례가 왔을 때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인 상대 범죄 문제 짚어보도록 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용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어제 휴일 상황 감안하면 600명대로 네.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휴일이라 네. 검사 건수가 또 훅 줄었고요. 네. 그럼 검사 건수 대비 이 확진자와 환자의 양성률 이거 지금 3.39%인데요. 그 전날은 1.8%대였고 지금까지 누적 양성률 전체가 1.9%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건수가 줄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라 평일 기준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600명 이상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집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밖에들 많이들 나들이를 나오셨을 텐데 며칠 뒤에 또 확진자 급증할 우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제 어린이날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가 혹시 코로나 관련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좀 검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게 방역당국의 지금 요청입니다. 네. 뭐 어제 저도 그 운동 삼아서 서울 그 올림픽공원 일대를 크게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뭐 서울 한강시민공원, 뭐 서울숲, 뭐 어린이대공원 그런 것들 지금 보시는 저기 것처럼 어제 장면인가 보네요. 예, 어제 모습들인데요. 곳곳에서 그 주차할 공간이 팍팍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마스크는 잘 썼지만 방역 수칙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도 일부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 동물원에는 직원들이 확성기로 좀 거리를 더 주세요 이렇게 좀 외치기도 했고요. 또 텐트나 돗자리를 놓고 어제 이 날씨를 즐긴 가족들도 그 간격이 2m를 넘지 못한 경우도 좀 있었고요. 실내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형마트나 쇼핑몰도 어린이날 대목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모아주셨어요. 또 응답자의 한 65% 정도는 사람들은 참여와 현재 자율 중심의 현 방역 기조를 뭐 동의하지만 80% 가까운 사람들은 만약에 유행이 좀 더 심각해지면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것들은 일괄적으로 영업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모아주기도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뭐 쇼핑몰 같은데 사람들 많이 갔다고 했는데 백화점 두 곳의 식품관에서 이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백화점은 감염 위험 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방역 당국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화점은 QR코드 같은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다. 여러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도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시식이나 시음, 뭐 휴식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운영을 좀 중단하고 있지만은 방역 당국은 백화점 경우는 지금까지는 역학조사를 봤을 때 입장객이나 방문객보다 종사자들에 의한 환자가 더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 백화점에서 많은 집단 감염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있진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는 직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식당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좀 더 규제를 받는 곳은 당연히 저런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네,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식품관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느낌이 네. 비어 있을 땐 상당히 여유 있고 비어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네. 주말에 몰릴 때는 또 확 몰리는 곳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할 수 없음이 바로 이 불안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방역 수칙은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 좀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울산에서 이제 확진자가 지금 네. 대규모로 좀 나왔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 빼고 신규 확진 규모가 가장 크다. 근데 이게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어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울산에 집중돼 있는데 울산 인구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비하면 작다 보니까 지금 320여 명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전체 수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455명. 근데 울산시에서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경기도 규모에 육박한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100만 명당으로 보면요. 울산은 100만 명당 282.4명이 걸렸습니다. 네. 서울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100만 명당 9.5명이에요. 이것은 서울보다 울산이 영국발 변이가 30배 더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에 들어갔고요. 임시선별 진료소 3곳을 10곳으로 늘렸습니다. 자, 영국 변이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우려하는 건 영국 변이 바이러스든 어떤 변이 바이러스든지 간에 이게 네.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군이 될까 이걸 지금 걱정하는 맞습니다. 부분이 큰 거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미 울산 지역, 확대하면 경남 지역에선 우세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경남에서 갑자기 유행이 확 퍼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영국발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1.7배 감염력이 높고
지금 이 치명률은 한 61%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방역 당국은 남아공발, 브라질발이 더 위험하다. 이거는 백신 자체의 면역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영국발은 아직은 백신이 듣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의 속도가 뭐가 빠른가가 지금 방역의 관건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용어를 이제 지금부터 영국 발이라는 표현 대신 영국 영국 변이 변이 바이러스,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네.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울산에서 이 영국 바이러스 확산이 된 게 시작점이 어디서 된 겁니까? 일단 뭐 시작점도 중요한데 전문가들이 현 상황 이제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중이 환자 비중이 30% 내외로 되게 높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늘어나는 숨은 감염자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통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뭐 그래픽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전체 확진 사례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일부 확진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이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가 국내에서 지금 주로 많이 좀 퍼져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달 21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부천시 한 노인 보호시설에서는 7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는데 네. 모두 남아공 변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경북 같은 경우는 4월 한 달 동안 지역 확진자의 47.9%가 캘리포니아, 미국의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자, 이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센 놈이 살아남는다. 전파력이 가장 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중에 인도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인도 교민들 지난 화요일인가 입국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에 확진됐다든지 검사 결과 뭐 그런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우선은 현재까지는 모두 172명이 두 분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중에서 검역 단계에서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171명 중에서는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해서 격리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16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다른 분들은 조금 더 검사를 해야 되고 아마 오늘 오후 좀 늦게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자, 백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방역 당국 이 접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의 95%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으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위험도를 대폭 낮추어 줍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증 위험은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백신으로 인한 추가적인 혈전증은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혈전증 위험보다 훨씬 낮으며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이코노미 증후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접종 대상자들께서는 접종 일정을 예약하고 예약된 일자에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험성이 낮으니까 꼭 좀 맞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뉴스를 이렇게 듣게 되면 어르신분들이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렇죠. 지금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 원인을 파악 중이다,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제도 방금 보신 것처럼 브리핑을 했지만 이 뭐 우리가 큰 과도한 우려보다는 이 백신으로 인한 혈전증이라는 자체가 어떤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혈전증 위험보다 낮으니까 좀 많이 좀 맞아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독려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인식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방역당국 국민인식조사 그 3월 조사 때보다 좀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좀 낮게 나타났어요. 접종 의향을 가진 분들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조사한 것은 68%가 접종 의향이 있다. 그 아마 관련된 백신 뭐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네네. 뉴스들이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겠다는 이유는 한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집단 면역 형성에 우리 사회가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걸릴까 봐 걱정돼서.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61.4%가 맞겠다는 의향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맞지 않겠다는 지난달은 12.9%였는데 3월 달에는 4월에는 19.6%로 올라갔습니다. 안 맞겠다가. 안 맞겠다는 이유는 첫 번째, 이상 반응이 걱정돼서 많이 보도되고 있죠.
두 번째는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골라서 맞을 수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맞아야 되는 게 싫다.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이게 좀 뭔가 지금 가짜뉴스의 영향이라든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과도한 보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인과관계라는 부분이 네. 그동안 이제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들 사례는 나왔는데 나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제대로 지금 네. 전해지지는 않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결과가 안 나온 건지 네. 아니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불명확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예, 않을까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건의 사례를 네.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4건은 보상하기로 했잖아요. 보상 단계도 인과성이 있다 혹은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5단계 중에 3개에 걸리면 보상을 해줘요. 비율은 다르지만. 근데 지난번에 왜 사지마비됐던 간호조무사 대통령이 좀 지원을 검토하라 그랬는데 5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5월에만 300여 건을 심사하거든요. 그럼 인과성이 확실히 있는지 아니면 인과성의 가능성 정도라도 있는지 이 케이스들이 5월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는 뭐 이제 불안감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뭔가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내가 받는 혜택도 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 강조하는 게 있을까요? 예, 뭐 백신 접종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백신 여건들 혹시 도입되는지 그게 있으면 좀 우리가 외국 활동이나 물류 활동하는데 도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백신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거겠죠. 물론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같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왔으면 기존대로 격리는 유지되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백신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